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22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하고 있죠. 거기서 어제 현지 시간으로 15분 정도의 기조연설을 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해서 대선까지 지금 5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이 정도 남았을 때 과연 북풍을 기획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제 연설의 요지는 이런 겁니다. 코로나, 기후변화, 이런 것들 글로벌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 질서에 한국이 적극 참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한 번 남북 관계에 관한 어떤 미국 내지는 북한 이런 곳 이제 일종의 제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남과 북 또는 미국 아니면 남북 미중 이렇게 종전선언을 다시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평화라는 단어를 무려 17차례에 걸쳐서 썼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구 공동체의 가장 절실한 꿈은 평화롭고 안전한 삶이다. 한국은 한반도에서부터 항구적이고 완전한 평화가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의 시작은 언제나 대화와 협력이다. 대화와 협력이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한반도에서 증명되기를 기대한다. 이런 거죠. 이러면서 이제 종전선언을 다시 촉구했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 출범하자마자, 집권하자마자 북한에 대해서 종전선언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5년간 우려먹는 겁니다. 종전선언 하나 가지고. 근데 종전선언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죠? 종전선언은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평화협정과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종전선언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대개의 경우 역사적으로 보면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두 개가 한꺼번에 갑니다. 그럼 평화협정의 기본은 뭡니까? 결국은 한반도의 평화가 유지되어야 되는 것, 한반도 평화가 유지되려면 이 평화를 깨는 요인들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현재 우리는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종전을 하고 자 그럼 앞으로 평화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러면 그거의 핵심은 지금 한반도에서 역시 북한에 비역하죠. 남한은 지금 핵이 없습니다. 핵우산, 그러니까 미국의 그 핵우산만 핵우산으로 우리가 보호를 북한의 그 핵무력에 대항하고 있을 뿐이지 남한에는 핵이 없습니다. 북한에는 핵이 있죠. 그러면 이걸 제거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의 핵심이고 평화협정을 맺으면 그것이 바로 기본이 돼야 된다. 종전선언은 그거의 전 단계에 불과하고 사실상 한꺼번에 가는 것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는데 아직도 종전선언 얘기만 읊고 있습니다. 메아리 없는 얘기. 종전선언은 전제가 되려면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가 돼야 된다. 근데 비핵화 노력, 우리 이런 거 기억하시죠? 문재인 대통령 초창기 내지는 2018년에 한반도에 봄이 왔다 남북 정상회담 해가면서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이 박수 칠 때 아마 저 같은 사람은 그랬을 겁니다. 봄이 왔다는 거는 겉모습이고 그리고 우리의 선전이고 실질적으로 봄이 오려면 정말 북한이 비핵화의 의지가 있느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그래서 그 비핵화가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어떻게 구성이 됐습니까? 그동안에 어떻게 진전이 됐습니까? 단 한 발짝도 가지 못하고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 톱다운 방식의 그 어떤 협상 이런 거에 기대하고 있었는데 결국 안 됐지 않습니까? 하노이 노딜. 왜 노딜이 됐느냐? 결국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는 의지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비핵화를 하겠다고 말로만 하고 실질적으로 비핵화를 하겠다는 여러 이 조치 내지는 단계별이든 뭐든 간에 그 협상에 그러니까 의지가 없으니까 그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본인의 의지, 트럼프 대통령도 저는 의지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만약에 북한이 비핵화를 정말 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를 주고받는 협상이 됐다면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비즈니스맨이죠. 비즈니스맨으로서 북한 업적을 가지고 뭔가를 미국에서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했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본인이 재선을 하는데도 충분히 도움이 되는 뭔가 실적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실적의 빌미를 어찌 보면 북한이 손뼉을 마주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뭐 CIA나 뭐 이런 데에 반대, 이런 국무부나 이런 데에 반대를 돌파할 수 있는 동력을 상실했던 것이죠. 바로 그런 것들이 그 어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그 종전선언 하는 것이 결국은 알맹이가 없고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촉구는 결국 북한을 향해서 했어야 되는 것이다. 북한이 진정하게 비핵화 의지가 있었다면 벌써 종전선언 되고 평화협정도 충분히 됐을 것이다 라고 제가 여러 차례 그동안 말씀을 드렸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도,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어제도 결국은 메아리 없는 종전선언만 외쳤다.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디어가 전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평화협력의 출발점 얘기를 아무리 많이 해도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 평화협력은 출발조차 못하고 있다. 아니 불과 일주일 전에 김여정 북한 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의 자세, 여기에 대해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협상 태도, 이걸 가지고서는 이 돌파구를 열 수가 없다, 이렇게 보이고요. 아마 그 돌파구를 열기 위해서 또는 열려는 그런 임무를 아마 박지원 국정원장한테 주었을 텐데, 박지원 국정원장이 늘 아니 북한이 비핵화를 안 하는데 무슨 재주로 남북 간의 평화를 뭐 끌어내고 뭐 뭔가 우리 국민들 앞에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북한이 이러저러 할 걸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걸 주자. 그런데 북한이 기본적으로 비핵화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걸 보면 결국 풀릴 게 없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유엔 총회 첫 연설이죠. 당선되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진지한 외교를 촉구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결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뭐 CVID 뭐 이런 거 있죠. 이거는 결국 평양이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평양으로 하여금 문제를 해결하라 라고 지금 촉구한 셈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시각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앞으로 5개월 동안 남은 이 기간에 남북이 뭔가 손을 맞잡고 평화쇼 같은 걸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한 판단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바로 내년 2월에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을 하죠.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고 그 다음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오라고 해서 둘이 또 손 붙잡고 뭔가 할 것처럼, 그게 바로 2018년, 2019년 뭐 이런 그 1년의 전시성 행사 아니었습니까? 마치 뭐가 되는 듯이 아마 마지막 순간까지 그럴 가능성도 있다. 이거 바로 2007년 10월 달에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했던 그런 거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2007년 10월 달에 노무현 김정일 남북 정상회담 때 그때 국내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를 했는지 기억나실 겁니다.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실질적인 임기, 대선이 2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2개월 반 정도 남았는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거기 가서 무슨 합의를 한들 그게 의미가 있겠느냐? 정권이 곧 바뀔 텐데 라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북한도 그런 걸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고, 자,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2월 달에 뭐 남북 정상회담을 한들, 대선 1개월 남겨놓고 있는 지점입니다. 결국 노무현 정부하고 똑같이 되는데, 그때 가서 무슨 약속을 하고 뭘 어떻게 한들 그게 남한에 의해서건 북한에 의해서건 과연 지켜지겠는가? 많은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주목조차 받지 못할 텐데, 더 큰 장애물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이징 올림픽에 참석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잘 아시다시피 IOC가 이번 도쿄 올림픽에 북한이 그냥 무단 불참했죠. 무단 불참한 데 대한 징계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북한이 이 베이징 올림픽에 공식적으로 참석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북한을 제재한 거죠, IOC가. 그래서 북한 올림픽위원회에 대한 재정 지원을 몰수했고요. 그래서 올림픽에 올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다만 이 제재 기간은 뭐 IOC가 전후 상황 등을 고려해서 뭐 조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만은, 내년 2월이면요, 지금 뭐 10, 11, 12일 뭐 한 4개월 내지 뭐 이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이 조정될 가능성 별로 크지 않아 보인다. 다만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참석할 북한 선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IOC가 처리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IOC는 베이징 올림픽에 북한 선수들이 참석하는 문제까지도 염두에 두고 제재를 내렸다. 이렇게 본다면 북한이 베이징 올림픽에 국가 차원에서 참석하지 못하는 것, 이 제재가 2월 전에 풀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이미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제재 조치를 취한 거죠. 그렇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 거기에 못 오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 가봤자 혼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본다면, 그러면 뭐 평창 어게인, 그래서 사실 우리 평창 그 동계올림픽 때 김여정 보내고 뭐 이래서 그때도 마치 뭐가 엄청나게 되는 것처럼 얘기를 했었죠. 그런 일은 다시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 평창 어게인도 없고, 그 다음에 무슨 남북 간의 뭐 평화 어쩌고 저쩌고 뭐가 금방 될 것처럼 하는 부분도 내년 대선 전에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유엔 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한 부분도 보면 과거 써먹던 그 레파토리 그대로 흘러간 레코드를 돌렸다. 이거는 결국 내년 대선 전에 어떤 평화를 위한 그런 그 이벤트,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흔히 북풍 이렇게 얘기를 해왔죠. 그런 것은 없다라고 분석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라고 보고요. 남아있는 것은 이제 북한이 반성하고 정말 비핵화를 위해서 뭔가 남한과 협상을 하겠다, 또 미국과 협상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그거는 뭐 잘 아시다시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한에서 차기 정부가 북한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만 남았고, 북한도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지금 남한을 대할 것이다라고 본다면 일단 대선 전 북풍은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 이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